토트넘의 에스턴 빌라 패배 후 지역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경기를 지켜보았고 토트넘은 분명한 이적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와 에스턴 빌라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전에 한 말에 대해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팀으로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에스턴 빌라 연속 3패 후 선수 영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 경기 직후 데일리 메일과 이 신문의 세미 모크벨 기자는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고 토트넘의 대표 선수인 손흥민도 경기 후 팀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팀이 패배한 후 팀을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1대 0으로 앞섰을 때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속 3패는 확실히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지만 팬들이 우리를 많이 응원해 주셨고 이번 주말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1대 0으로 앞선 상황을 더 잘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야 하며 올 시즌 1대 0으로 앞선 경기에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경기를 느리게 시작했고 골을 내주었으며 오프사이드, 경기 지연, 리듬 상실, 에스턴 빌라의 기회 창출 등을 허용했고 특히 전반 종료 전 프리킥에서 골을 내준 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와 정신력에 만족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국 우리는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축구에서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개선해야 하며 더 강해지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선수들은 모두 좋지만 많은 부상이 있고 무엇보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1월부터 2월 초까지 아시안컵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 참여하고 언제든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인 세미 모크벨 기자는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부상 선수들에도 불구하고 에릭 다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클럽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감독이 다이어에게 더 이상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시즌 초부터 다이어는 대부분 벤치에 앉거나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2대 1로 울버햄튼에 패한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에서 마이키 반데어 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에릭 다이어는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고 대신 에머슨이 수비 측면에서 뛰었습니다. 다이어는 여름 이적 시장 전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과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에게 팀 내에서의 그의 위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고 다이어는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서 다이어는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다이어의 계약은 여름에 만료되지만 그가 1월에 떠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월에 떠난다면 이적료 때문에 일부 급여를 잃을 수 있지만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로 떠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관점에서 다이어는 더 이상 최우선 선택이 아닙니다. 1월에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에스턴 빌라에서 토트넘으로 온 요한 랑게 기술 이사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1월 이적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두 이적 시장에서 중앙 수비수와 공격수 영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지난주 논의는 이 위치에 대한 목표와 예산 설정에 집중했습니다. 반데어 벤과 로메로가 없을 때 토트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돈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랑게 기술 이사가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토트넘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으로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토트넘의 1월과 여름 이적 목표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1월에는 큰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격수의 경우 그들이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어떤 팀도 선수를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앙 수비수에도 이는 적용되지만 토트넘은 1월에 선수가 필요합니다. 반데어 벤과 로메로가 없을 때의 영향을 고려할 때입니다. 반데어 벤은 내년 초에 빨리 복귀할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로메로의 부상 위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강화하는 것이 공격보다 낫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중앙 수비수가 부족할 때입니다. 다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이른 시일 내에 영입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산을 설정했으며 중요한 것은 랑게 기술 이사가 지난주에 누구를 영입하고 얼마를 지출할지 결정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선수들과 접촉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1월에 선수 영입을 결심했으며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하며 우승 후보로 부상하면서 그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애슐리 필립스의 부상으로 토트넘이 중앙 수비수를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경영진 및 스카우트 팀과 함께 선수 영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사 랑게는 팀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영입 명단을 작성 중입니다. 최종 결정은 감독이 내릴 것입니다. 주목받는 선수는 우루과이 출신의 세바스티안 코아테스입니다. 토트넘은 1월에 클럽 아메리카에서 코아테스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24세의 코아테스는 토트넘의 관심을 끌었으며 국가대표팀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기자 페르난데르 에스키벨에 따르면 북런던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토트넘은 클럽 아메리카에 정식 제안을 보냈습니다. 코아테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키 판더판의 부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앙 수비 포지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코아테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입니다.